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그룹 F64라는 타이틀입니다. 지금 이게 표지에 나와 있듯이 그룹 F64. 우리가 사진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사진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몇 번씩이나 아니면 뭐 자주 이렇게 들었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역사상에서 180년 조금 넘는 이 짧은 사진 역사상에서 이 사진가들의 모임 그룹이 몇 개가 그러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진 모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이 F64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F64라는 그룹은 그 20세기 초반에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진가 7명이 모여서 설립한 그런 사진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F64 그러면 뭐 엔젤 아담스, 에드워드 웨스턴, 이모젠 커닝엄 이렇게 세 명만 주로 이렇게 거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가 강의하는 다른 파트에서도 요 세 명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나머지 네 명들은 요 앞에 얘기한 세 명에 비해서 이렇게 지명도라든가 이게 높지가 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반열에 올랐던 요 세 명의 사진가를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F64 그룹의 공식 7명의 멤버들은요, 이 에드워드 웨스턴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에드워드 웨스턴이 그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웨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웨스턴, 엔젤 아담스, 그 다음에 이모젠 커닝엄,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 F64 그룹의 대표적인 사진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윌라드 반다이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F64 그룹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거 윌라드 반다이크라는 사람이고요. 또 존 폴 에드워즈, 그 다음에 소냐 노스쿠비악, 헨리 스위프트, 뭐 이런 식으로 7명이 요 사진그룹 F64의 설립 멤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사진적인 방향성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사진 작업을 하던 시기,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는 뭐 지금 현재 21세기 2024년 지금 현재에도 이런 회화주의 사진이 만연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칭 사진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작업의 그 대부분이 이 회화주의 쪽으로 방향을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의 형태를 모방하는 이런 작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데 20세기 초반에는 더더욱 더 심각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대다수의 사진은 이 사진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림을 모방하는 회화풍의 그런 그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요 F64 그룹이 추구했던 건 정확한 초점, 그러니까 선명한 초점, 뭐 요게 그러니까 아주 극명한 디테일, 스트레이트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직물성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추구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런 특징의 공통적인 그 이념을 추구하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요 F64 그룹의 사진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F64 하면 스트레이트한 사진이고 직물성을 강조한 사진이고 펜포카스의 그런 뭐 원적격인 그런 사진가들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F64라는 그룹을 만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화주의 사진이 아주 극렬할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그 사진은 굉장한 공격과 뭐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모더니스트 미학을 장려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전위 예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이 아닌 아주 특별하게 그 이색적인 형태의 작업으로 그 평가받았던 그런 모임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올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게 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진들 자체가 굉장히 그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화주의 사진의 스타일에 반기를 들고 결성된 그런 작업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연 형태에서 발견된 사물의 정밀한 디테일을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더니스트를 장려했고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그룹 F64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직접적인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부 쪽에서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대표적인 사진가라고 그러면요, 이 서부 쪽에서는 에드워드 웨스턴이 대표적인 사진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를 대표하고 미국 사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진가는 맞습니다. 또 뭐 미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현재 사진에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서부라는 지역적인 그 공간에서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웨스턴인데,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상당히 그 서부 쪽에서는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에드워드 웨스턴의 견습생이었던 엔젤 아담스하고, 엔젤 아담스는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던 사진가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도 있는 그런 사진가인데, 엔젤 아담스하고 월라드 반다이크가 두 사람이 그 에드워드 웨스턴의 견습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적인 스타일을 보고 그 스타일에 반해서 그 에드워드 웨스턴이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우리도 하고, 이런 작업을 널리 알려서 사진의 본질을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홍보할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진적인 미적 원칙을 홍보할 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64의 출발점은 에드워드 웨스턴을 모체로 해가지고 엔젤 아담스하고 월라드 반다이크가 주축이 돼서 결성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이 반다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오클랜드에 자신의 집이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작은 사진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이거 동부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포토 291이라는 화랑을 만들어서 이 현대 예술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흐름을 파악하고 사진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그 다양한 예술의 그런 집합 모임체로 포토 291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거를 모방해서 본따 가지고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화랑 291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다가 작은 그런 갤러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갤러리가 결과적으로 F64 그룹의 사진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F64가 결성되고 출발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월라드 반다이크가 F64라는 그런 모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결성하고 움직였던 그런 사진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931년도에 에드워드 웨스턴이 전시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시 형태에서 그 전시장에 가서 월라드 반다이크가 우리 그룹 좀 하게 허락 좀 해달라라고 그 갤러리 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빌었는지, 도움을 달라고 청했는지, 아무튼, 거기에서 이 그룹전을 32년도에 첫 번째 그룹전을 전시회를 한대요. 근데 뭐 그 이후에 그룹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932년에 에드워드 웨스턴이 전시했던 그 갤러리 공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F64 그룹의 첫 번째 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7명의 당시에 그런 멤버들이
당연하게 참가를 했겠죠. 근데 엔젤 아담스 사진이 워낙 좋았는지는 몰라도 엔젤 아담스 사진이 10장, 나머지들은 다 9장씩, 에드워드 웨스턴도 9장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내서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 7명 이외에 4명의 사진가들이 합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F64 그룹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고요. 같은 사진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사진가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위학이 공통된 그런 사진가들 4명이 합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재밌게도 그 에드워드 웨스턴의 둘째 아들, 제가 에드워드 웨스턴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부 다 사진가고, 또 손자까지도 김 에드워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가로 유명한 그런 집안인데, 둘째 아들이 블랙 웨스턴일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그룹전에 참가를 해요. 블랙 웨스턴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 4명의 사진가들은 4점씩 출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사진도 판매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에드워드 웨스턴 사진이, 아무래도 에드워드 웨스턴이 대부니까 에드워드 웨스턴 사진은 15불씩 판매가 됐고요. 나머지 사진가들 거는 이제 10불에, 그러니까 $10에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전시는 한 6주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명은 핵심 멤버고, 나머지 4명은 시각적으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졌던 그런 사진가들이 합류를 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아들인 이 블랙 웨스턴도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명칭 이제 그 그룹의 명칭을, 모임의 명칭을 F64로 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견습생이 이 윌라드 반다이크하고 엔젤 아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반다이크고요. 왼쪽이, 오른쪽이 엔젤 아담스인데, 요 반다이크가 이제 주축이 돼서 모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반다이크가 처음에는 그 US256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US라는 게, 저도 뭐 US256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미국의 도로가 또 저기가 있잖아요.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하듯이, 그렇게 그걸 나타내는 게 앞에 국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방 도로는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I자가 붙어요. 앞에다가 I 뭐 5, I9이 뭐 이런 식으로 그 I자가 붙는 게 연방 도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라고 할 수 있는 건 US가 붙습니다. US. 그래서 뭐 US 256 그러니까 무슨 도로 표시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딱 처음에 받았는데, 그 이 256이라는 게 당시 카메라 렌즈에 매우 작은, 아주 작은 조리개의 그 통일된 그 시스템 명칭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안했던 것 같으니까, 조리개를 최소화해놓고 찍어야 펜포카 쓰고 대상의 극명한 디테일을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출발이 3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건, 에드워드 웨스턴이 촬영할 때 주로 했던 게 에이바이텐 카메라의 최소 조리개치인 F64를 놓고 찍어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임 이름이 F64가 됐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반다이크가 US256이라고 제안을 하니까, 엔젤 아담스가 그건 너무 일반 사람들한테 혼동이 주기 쉽고 이해력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최소 조리개의 아주 대표적인 명칭이 F64니까 F64로 하자라고 이 엔젤 아담스가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뭐 프레스트 홀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유명한 사진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반다이크가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페리를 타고 오면서 페리 배 안에서 생각을 해서 구상해낸 이름이 F64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100년도 안 된 그런 얼마 안 된 기간의 그런 일인데도 이렇게 설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뭐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F64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가, 누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주로 사용했던 정밀한 디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했던 F64가 모임의 명칭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룹 F.64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임의 이름이 그렇게 설정이 됐었는데 그걸 갖다가 점을 빼고 F/64 해가지고 그 표시 방법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카메라의 작은 조리개 설정이 F64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모임이 이름이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모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31년도쯤에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30년대죠. 그러니까 30년 초반이니까 31년도에 그 반다이크가 자기 집에다가 갤러리를 만들어서 모임의 장소로 갖고 해가지고 불과 한 2, 3년, 3, 4년 정도 활동하다가 1934년에 해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 전체를 휩쓸었던 그 경제 대공황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주 멤버의 그 대표격인 그 에드워드 웨스턴, 그 회장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장격인 에드워드 웨스턴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거지를 산타바바라로 옮깁니다. 근데 산타바바라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자주 가봤는데 산타바바라는 그냥 지나치면서 한 번인가 가봤어요. 근데 뭐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차가 안 막혀서 보통 우리가 촬영 나가다 보면 5시간 정도 걸리면요. 편도로 5시간이면 한국 같으면 기겁할 시간인데요. 거기는 차가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5시간이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똑같은 5시간인데 막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일단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3, 4시간 정도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들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의 그런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려지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왕복 10시간 그 정도면 충분하게 당일치기로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꾼다. 하도 차가 많이 막혀갖고요. 하여튼 산타바바라로 이사를 가면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F64 그룹의 그 핵심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반다이크도 뉴욕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축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유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활동을 했고 모였던 그런 그 모임이지만 이 F64라는 단체가 그냥 그 예술가, 단순한 예술가, 사진가 모임 이상의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이 그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아주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의 사진 작업을 사진의 그런 본질로 복귀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진 모임이 F64 그룹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멤버들은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이 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지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모젠 커닝엄, 가운데가 엔젤 아담스, 오른쪽이 F64 그룹의 대장 격인 에드워드 웨스턴. 그래서 요 엔젤 아담스 사진은 뭐 참고로 이모젠 커닝엄이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세 사람이 그 F64의 아주 타이틀을 쥐고 있는 대표 사진가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명의 사진가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고 이 단순한 사진 모임이 아닌 그 회화주의의 반기를 들고 억압적인 회화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아주 전위적인 사진 단체로서 활동했던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사진 스타일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이런 사진가 모임이 F64 그룹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